민원연 온라인 모니터 돈이 다가 아니야 특집. 예,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네, 저희 주성치 하는 날인데요. 뭐냐 이건 또 끼어팔기냐 이렇게 네. 생각하실 텐데. 방금포로 나와서 안 좋아하실 네,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너무 보고서가 많고요. 보고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빨리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더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냥 바로 투입시켰습니다. 안달이 나서 저희가. 네, 안달이 났습니다. 제목의 의미는 네. 뭐였지? 갑자기 그 얘기를 못했네. 네. 일단 오늘 제가 돈이 다가 아니야 특집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요거는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강산의 돈이 다가 아니야라는 노래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노래 후렴구에 나오는 가사가 세상에 돈이 다가 아니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제가 오늘 나온 보도에 기자 이름을 다 말할 건데요. 네. 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사실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유도 선수 신유용 씨가 성폭행을 당했었다. 코치로부터라는 그 체육계 미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일에 굉장히 이제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내놓자마자 이것을 어뷰징하는 이상한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모니터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니터 보고서가요. 1월 14일 당일 2시부터 18시까지 그러니까 2시부터 6시 사이에 네이버에 송고된 인터넷 기사를 전부 다 검색을 해서요. 어떤 보도의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생각했던 것처럼 이상한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쓴 친구가요. 사실은 방송 모니터 인턴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것도 방송 모니터 담당자인 우리 동준 씨가 하게 됐고요. 그래서 방송까지 동준 씨가 느닷없이 방송 모니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유용 씨 관련된 내용부터 일단 정리를 해보죠. 먼저 이 사안을 좀 정리를 해보면 심석희 선수의 조재범 전 코치 성폭력 혐의 폭로가 있었죠. 네네. 그 이후에 14일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내면서 신유용 선수의 A 코치로부터의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폭로를 또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드러난 이후에 뭐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폭로 내용을 정리하는 보도들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나오느냐, 이 폭로 사실만 정리를 했느냐 언론이 그건 아니죠. 네,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해서 트래픽 장사를 하는 이 언론은 어디였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본 겁니다. 예. 일단은 이제 14일 6시까지로 봤을 때 신유용 선수의 폭로가 자세히 담겨있는 뉴스는 한겨레와 연합뉴스 두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보도들이 사실은 한겨레와 연합뉴스를 긁어가지고 쓱쓱 여러 가지 버전으로 우리가 이제 좀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일본어로 우라카이라고 하는 베껴쓰기라고 베껴쓰기 하는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베끼면 사람들이 뭐하러 그걸 누르겠어요. 그죠? 한겨레하고 연합을 보지 그 짝퉁을 왜 보겠어요?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과장된 제목으로 일단은 손님을 끌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전형적인 낚시 기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예,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희가 모니터 했을 때 드러난 사례들이 크게 정리하면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폭로 중에 선정적인 내용만 부각하는 기사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폭로 내용에 이상한 내용을 덧붙여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문제인 낚시성 제목을 붙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전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가해자 사생활을 언급하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먼저 말씀드릴 텐데 가장 먼저 폭로 중에 선정적인 내용을 부각한 보도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아닷컴의 정봉오 기자의 기사예요. 오늘 기자 이름 정말 또박또박 잘 긁을 겁니다. 보도 제목이 이거예요.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코치 숙소 청소하라며 첫 성폭행 성적 도구도 사용 이거예요. 완전히 제목에도 막 성적 도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면서 굉장히 선정적으로 뽑았죠. 근데 이런 기사가 하나였느냐? 그렇지 않죠, 당연히. 국제신문의 이수환 기자도 이렇게 냈습니다. 신유용 유도 선수 폭로를 보니 코치가 성폭행 후 임신 테스트기 해보라. 여기도 임신 테스트기
해보라 이런 문구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제목을 냈죠.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황당했는데 조세금융신문에 김효진 기자가 보도를 냈어요. 저는 조세금융신문이 왜 이런 내용 보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네. 상습 성폭행 피해 신유용 쇠파이프 휘둘러 때려 거품 물고 기절해 생리일 체크까지 이게 지금 보도 제목에 나와야 할 내용이니까 진짜 황당해요.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심지어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이 왜 나왔나를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제로 이 신유영 씨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는 내용 중에 한두 단락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유영 씨 입장에서는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저질 언론사들이 본인들의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선정적인 부분만 똑 따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진짜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요. 저는 아주 제목이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죠. 사실은. 진짜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정말 그래요? 시작에 완전히 이거 별 문제 없는데라고 생각될 수준의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제목으로 쓰여 있는 이 내용들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한겨레 기사 중에 한두 문단에 언급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신유용 선수가 자신이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락 중 일부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엄청나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더 누가 더 이거를 그러니까 선정적인 내용이 더 들어있을 것처럼 이렇게 사실 이런 제목이 있으면요 그 해당 내용이 뭔가 상세하게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상상도 또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럼 이 보시는 분들은요 또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눌러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눌러보셔봤자 한겨레 기사 이상 나아간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굳이 이런 제목을 뽑은 거예요. 근데 정말 선정적으로 제목을 뽑다 보니까 아예 막 섞여가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야말로 이건 왜곡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요걸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사례가 국제뉴스 선아리 기자의 보도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심지어 이 기사는 저희가 15일 날 이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삭제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문제가 있으니까 지들이 삭제를 했겠죠. 보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신유용 성폭행 폭로 일상된 추악한 실체 귀에 X까지 넣었다? 귀에 X까지 넣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뭔가 선정적이죠, 굉장히. 근데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죠? 네. 없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귀에 뭔가 넣었다라는 자극적인 문장 이게 뭐야? 하고 저희 인턴분께서 찾아보신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왔느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신유용 씨가 당연히 한 얘기가 아니죠. 누가 했느냐? 이게 1월 10일에 있었던 방송이었는데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조사해왔던 정용철 서강대 스포츠심리학과 교수가 본인 논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논문에서 피해 사례들 이런 거를 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학회에 발표도 했었어요. 그래서 발표했는데 사실 그 논문 자체가 별로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게 오히려 저한테 굉장히 놀라웠어요. 오히려 묻혀지는 게 그 내용들을 어차피 그 논문으로 알려지라고 발표한 것들이니까 제가 좀 그냥 읽겠습니다. 코치들이 술을 마시면서 나는 룸사롱에 안 가. 여자 선수 애들이 있잖아. 라는 말을 하는 걸 목격했다라는 선수가 있었고 코치가 귀에다가 혀를 집어넣었다라는 이런 녹취록을 지금 다 연구 과정에서 얻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너무 충격적. 이런 뭐 선수들의 증언 이런 걸 가지고 어뷰징에 쓴 거예요.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저거랑은 완전히 다른 건데.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국제신문 이 제목만 보면은 마치 신유용 선수가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나오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거 완전 허위 왜곡 보도죠. 그걸 또 혀를 또 X라고 해놨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심지어 국제신문만 한 짓거리가 아닙니다. 이런 걸 당연히 하면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따라 써야죠. 본인들도 클릭수를 높여야 되니까. 남이 했으면 우리도 해야지 뭐 이런 마인드로 따라 쓰는 언론이 있잖아요. 어디였느냐? 남도일보. 여기는 기자명이 따로 없어요. 그냥 온라인 뉴스 2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유용 폭로로 드러난 추악한 그들의 일상 귀에 X까지 집어넣어.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정말 베꼈네. 똑같죠? 근데 여기 하나 둘이 아닙니다. 서울경제 홍준선 기자도 체육계 미투 신유용 한두 명 아니다? 코치가 귀에 혀 집어넣어. 룸사롱 대신 여자 선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전혀 다른 사실을 붙여서 말 그대로 클릭수를 유도하고 조회수를 높이려는 의도가 딱 보이는 굉장히 저질 기사죠. 네. 근데 이게 혀나 X나 그게 그거 같긴 하지만 X가 더 나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뭔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니까 더 일부러 X 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
이 폴리뉴스의 신유용 이른 새벽 갑자기 검색어 1위에 올라오며 궁금하게 만들더니 네티즌 공분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고요. 윤청신 기자님. 네. 헤럴드 경제는 글 이미 공유했었던 신유용 어떤 내용? 이렇게 낚시성 제목을 단 기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보도들이죠. 뭐 국제신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신유용 성폭행한 영성고 유도부 코치 누굴까? 관심 증폭. 결혼 후 내연녀와 바람. 이거 뭐야? 뭐지? 결혼 후 내연녀와 바람은? 네. 도대체 심지어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이수환 기자인데요. 이 네. 이수환 기자는 저희가 앞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아까 말했던 임신 테스트기 해보라. 네. 이것도 이 똑같은 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기자가 계속 어뷰징을 하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아무튼 좀 이해할 수 없는 뭐 과도한 이 스토리에 지금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겨레와 연합뉴스에서 밝힌 신유용 선수의 폭로 내용에 이런 보도들이 너무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너무 상세하게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언론이라면 이 신유용 씨의 고통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에 중점을 두고 기사를 써야 되는데 계속 단순 낚시용으로 선정적 장면만 이렇게 부각해서 제목을 뽑는 한마디로 남의 아픔을 가지고 돈을 버는 장사치들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만든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있습니다. 하도 이 가이드라인이 많으니까 우리가 여러 개를 얘기하는데요.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 기준 및 실천 요강 가장 첫 줄에는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하였다 하여도 본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부각시키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들을 어긴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게 대표적인 사례는 네. 스포츠 동화에서 나왔어요. 네. 송치훈 기자인데 신유용 고1 때부터 코치의 성폭행, 돈으로 입막음 주장. 이건 뭐 그냥 그렇다고 치죠. 네.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걸 왜 문제 삼느냐. 이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신유용 씨의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이 뭐 일반 보도에 나왔던 사진이 아니고 그렇다고 뭐 KBS나 SBS와 인터뷰를 했을 때 나온 사진도 아니에요. 어디서 가지고 온 거냐? 신유용 씨 SNS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유용 씨 SNS 사진을 지들 보도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네. 되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걸 본인의 동의를 구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일단 본인의 동의를 구했는지도 안 했겠죠. 그죠. 예.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도가 하나였느냐? 아니죠. 스포츠 한국도 똑같이 씁니다. 요거는 대중문화팀으로만 그냥 기록이 돼 있는 보도였어요. 신유용 성폭행 폭로 이후 SNS 심경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이건 그냥 거의 SNS 중계보도 뭐 이런 형식이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똑같이 신유용 씨의 SNS 사진을 그냥 갖다 쓴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적하는 거는 이거예요. 한겨레에서 신유용 씨가 이미 실명 공개했어요. 실명 공개하면 사실은 사진을 찾아보면 나와요. 그리고 14일에 뭐 연합뉴스하고 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영상이 거의 모든 보도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KBS와 SBS하고도 방송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얼굴 자체는 공개하는 그 모습 있죠. 자기가 미투를 하는 그 장면은 나와요. 그런데 미투를 한 것과 그 사람이 예전에 올렸던 SNS 사진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개하는 그 장면을 가져다가 보도하는 건 할 수 있지만은 아무거나 그 사람 사진을 막 털어가지고 SNS 사진을 털어서 마구잡이로 가져와서 공개하라고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들이 신유용 씨에게 과연 이런 사진을 쓰면서 동의를 구했을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네, 안 했을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렇게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실은 이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 그 뉴스에서는 어땠는지를 한 번 더 이제 찾아보라고 지금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굉장히 황당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 보도를 제가 또 한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는 네이버에 송고된 인터넷 기사니까 저녁 방송 뉴스는 전혀 카운팅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녁 방송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는 더 기가 찬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MBN에서요. 이 신유용 씨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얘기를 하다 못해 이 친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전에 유도 선수였다라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는 이런 내용까지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피해자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 사람이 학업을 하는데 너무나 큰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채널A도 마찬가지로 그 SNS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가 굉장히 막 밝게 웃는 예전 사진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하지 마시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멈추고 아주 신중하게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보도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클릭수가 높아지면 돈이 얼마나 차이 나길래 이렇게까지 이런 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는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누를 거예요. 예. 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나더라도 이런 짓거리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맞아요. 해야 됩니까? 네. 내 가족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언론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정말 이런 짓 하려고 언론인 되려고 하느냐.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제발 직장인으로서의 그냥 월급쟁이 그냥 글을 써서 막 그야말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월급쟁이가 아니고 진짜 언론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또 요것으로 마무리할게요.